네, 조범수의 주도주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특별하게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앞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좀 자세하게 다뤘고요. 저희는 현대차,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현대차입니다.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우려에 현대차의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리스크를 이쯤이면 다 선반영한 것 같은데 현대차 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가 그래도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미국 조지아주라든지 텍사스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이미 북미 지역에 많이 넘어가 있단 말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보호 무역주의가 우선적이기도 하지만 자국 내에서 생산력과 그리고 이런 인력에 대해서 또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상 앞에 바이든 정부의 지원금을 거의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장의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최근에는 일단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밀린 모습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PBR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PBR 1배까지 가야 된다. 현대차가 PBR 1배를 가려면은 주가가 40만 원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던 것만큼 현재 현대차는 인도 IPO를 통해서 많은 현금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금을 어디에 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당장에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현대차가 인도 IPO를 통해서 얻은 현금을 다시 주주 환원 쪽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하게 주주분들께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등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지는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이 3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차트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도 많이 보시면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이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럼 돌리는 리바운딩을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미 과매도권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기관계에서 11월 달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다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차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제 궁금하실 때 언제 들어가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반등이 일단 그러면은 최소한 완벽한 V자는 아닐지언정 20에서 30% 가까이 반등이 나와준 걸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단 대략적으로 22만 원권 위로 좀 안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차 괜찮습니다. 기술력,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북미에서도 괜찮고 세계 시장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런 만큼 자사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과 다시 한번 증시가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빠르게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크게 악재 아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당선이 그렇게 악재가 되지 않는다 의견 주셨습니다. 빠르게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서는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트럼프의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인이 바이오시밀러와 CDMO에 우호적이기 때문인데요. 셀트리온은 두 사업을 모두 하고 있죠. 자, 셀트리온 지지부진한 횡보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연말에? 이제 어제 제일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어제 짱이 했었을 때 하이드라인 밑에 떴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혹시? 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저기 딱 당선으로 내각으로 입각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었던 내용 중에 바이오시밀러 내지는 이 지원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에 따른 부분을 리딩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원책을 줄인다고 했었던 부분 중에 그 한 축에 들어가는 게 또 바이오 지원금이에요. 이제 원래 특히나 미국에서 민주당이랑 공화당의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원책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 빈곤 소득층을 위한 미국은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의학 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에 따른 부분을 지원해주는 법안이 일단 줄을 이루는데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 중에는 이 부분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런 지원책이 줄어든 만큼 FDA 승인 건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SC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낸 상황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CDMO 내지는 SC제약 쪽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당장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좋지 못한 모습을 만들고 있지만 원래 과거에 코스닥 1등하면 누구였습니까? 셀트리온이었죠. 네. 지금은 뭐 코스피에 있습니다만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솔직히 이 기업들이 아무리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성을 좀 챙겨가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들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좀 벗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등과 이런 대형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일단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한 구간입니다. 너무 지금 빠르게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최대한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현황 구간은 어찌 보면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들이 많은 구간인 만큼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기대감 있는 쪽이나 대체로 좋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오는 그래도 괜찮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 제외하고도 네. 이미 M상이나 M&A 들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소식들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시자. 반등 확인하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1만 1,000원이 직전 고가인데 직전 고가 대비해서 빠진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20에서 30%예요. 제가 바이오 그런 말씀 드렸었죠. 20에서 30% 평균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종목들 반등하는 거 한번 노려봐야 된다. 이제 반등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시 300일 이동평균선 위인 17만 5천 원 위로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반등한 이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연일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수급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여전히 부진한 주가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네이버와 카카오라. 네이버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실 두 기업이 최근에 이 AI 세대라고 하죠. 엔비디아를 토대로 해서 이제 다음 넥스트가 하드웨어 쪽은 지금 일단 저물고 있잖아요. 특히나 레거시가 먼저 저물고 있고 AI는 아직 맞나 아닌가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인데 그러면 원래 이 하드웨어 다음으로 원래 전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하드웨어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그에 따른 이익성 장치를 보여줘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원래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네이버는 좀 보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직접적으로 AI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만 된다면 좋습니다.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대선이 끝났을 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카카오는 전 정권이랑 너무 친밀 관계가 좀 높았다 보니까 안 맞는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면서 카카오는 사실상 이 종목이 사실 최근에 이즈페타시스가 보여준 모습이랑 비슷한 종목이죠. 분할 상장하면서 주주들의 기대나 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을 잃어버린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 성장을 할 가능성은 일단 좀 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네이버인데 실질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똑같은 건 그겁니다. 광고 수입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일단 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 경기는 지금 아니죠. 거꾸로예요. 지금 양방향으로 맞물리지 않는 상황인데 경기가 살아나야지 원래 광고주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광고주들도 반등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AI나 발전성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물론 열려있는 건 맞습니다만 현황 구간에서 네이버가 보여주는 흐름도 한번 차트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이버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 일단은 아직도 장기 추세를 못 넘었어요. 19만 원 정도는 넘어가 줘야 됩니다. 19만 원을 일단 넘어서서 안정적인 안착하는 모습이 좀 체크가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볼 법하고요. 다만 아직 국내 경기가 안 좋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사실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아,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조선, 방산, 바이오. 네. 근데 어느 지금 쪽이죠? 시장에서 트럼프와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네.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트럼프 트레이딩 일단 1차가 일단 종료돼가는 것 같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원래 우리나라는 테마성이 원체 강하니까요. 오늘은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확실시 됐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드론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어떤 종목인 것 같으세요? 뭔가 방산 같은데요? 그렇죠. 드론 방산? 드론 얘기하니까 방산이겠죠. 네.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냐면은 적외선 센서를 감지하는 기업입니다. 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드론에도 들어가고요, 항공 우주 쪽에서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쪽 AED에서까지 들어가는 섹터입니다. 자, 그런 만큼 i3 시스템은 다방면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성장 산업 쪽에서 필수 사업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드론, 방산, 그리고 엑스레이. 네,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었다라는 소식이 미국 국방부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적적 차원의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도적 지원주의 했었을 때 가장 강하고 많이 올라갔었던 게 바로 드론 섹터입니다. 성장성과 드론 테마성을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냉각형 센서를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냉각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주간에도 잘 보이는 센서를 이야기하는데 자율주행과 AED까지 잘 들어갈 수 있고요. 최근의 추세 보시면은 하단 추세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형태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상단 돌파하면은 거래량 붙이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능을 맞아서 특집으로 현대차, 셀트리온,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9시 35분에 뜨거운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 paid my dues.